먼저 요약집을 먼저 봅시다. 요약집 109페이지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의 핵심만 탁탁 찍읍시다. 첫 번째 핵심 그러면 첫 번째 안전진단은 시장 분수가 하이한다고. 박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정교표를 정비계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두 번째는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한다. 10분의 1 동의. 세 번째가 디귿이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요. 재건축 결정하고 10년이 되는 날까 10년입니다. 10년 사업성이 인가받지 않고 시장원수가 안전성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객관식 공부하는 사람들은 1번은 이해를 할 것이고 뭐 하려면 여보세요. 정비계획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지었대 이거. 지우도 좀 눈치 없이 좀 목차는 좀 지우면 안 되지. 다 지우고 뭐. 야 이거 그래서 기억은 이해해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들으면 정비계획 수립하려면 안전진단에 이거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럼 기억이고 니은은 암기하죠. 10분의 1 동의. 디귿은 그냥 암기하죠. 10년 앞뒤만 싹 떼요. 10년. 이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주관식은 주저주저 다 하는 거. 객관식은 답 되는 것만 딱 찍어 암기하라고. 10분의 1 동의 그리고 10년 경과. 박스 밑에 내용은 니은에서 연결된 니은에서 10분의 1 동의받아 요청했으면 자 요청받은 시장 우선 며칠 내 30일 내 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요청제 통보. 줄이 3개가 끊겼잖아요. 그 말은 함정이 3개잖아요. 이런 얘기요. 30일 요청 실시 여부 결정. 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할까 말까 결정해서 요청자 통보.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원수 부담입니다. 시장원수 부담. 원칙은 시장원수.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번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 대상이요. 근데 자 대령이 정하는 단지 내 건물은 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박스에 대령이 나오는데 그 진단 안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박스는 스스로 본인이 읽어야지. 이렇게 핵심만 딱 적어야지. 결론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고 4번 시장으로서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서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자 현지 조사에서 진단할까 말까 결정하고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하고 그럼 넘겨보면 이제 진단기관에 뭐가 있는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 어쩌고저쩌고 공단 어쩌고저쩌고 연구원. 출제자는 사람인지 귀신이 아니요. 자기 암기 안 합니다. 이거 있는 거 그대로 들여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도 있고 공단도 있고 연구원도 있다. 그 정도 말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평가가 예전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가 기능적 결함이 있는가 이것만 했다고. 그러니까 건물이 부실하냐? 이게 좀 튼튼해. 이것만 봤는데 지금은 주거 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도 평가한다고. 그래서 구조 안전성 평가만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주거환경 중심평가도 있다. 주거환경 중심평가도 있다. 처음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평가가 두 가지 있다. 구조 안전성 평가도 있고 주거환경 중심평가도 있다. 그렇게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읽고 지나가면 되죠. 자, 진단기관은 진단하고 결과보고서 만들어서 시장우선 요청자한테 주고 6번은 중요하죠. 시장우선 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여부 재건축 결정합니다. 시장우선 갑니다. 7번은 시군구청장은 그 결정했으면 시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8번은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자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 판단되면 공단이나 연구원에게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해요. 의뢰했더니 검토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 요청하는 거예요. 시도가 취소 요청하면 시군구 취소해야 돼요. 근데 시도가 그런 행위를 안 했을 때 그러면 구본이 나가요. 국장이 시도한테 그 자료 나한테 보내라. 국장이 다시 보고 시도한테 다시 보내요. 어쩌라고? 적정성 검토 의뢰하세요. 그러면 시도에서는 공단 연구원에 또 의뢰하는 거예요. 했더니 어쩐다고?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누가? 특별시 광시 도의사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게 어쩐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 취소, 재건결정 취소 요청합니다. 요청. 취소는 못해요. 요청하면 시군구가 취소하고
뒤에 특자시, 특별시, 특자, 시장, 특자, 도지사는 직접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 취소, 필요치 할 수 있다. 특자, 시장, 특자, 도지사고 대도시장 얘들은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장 이제 정비사업 시행인데 정비사업 시행 방법에는 이건 그냥 단순 암기요. 기, 수, 황관, 혼용. 이건 암기입니다. 주거환경에서는 기, 수, 황관, 혼용. 재개발은 관환, 재건축은 관, 도시환경은 관환, 주거환경관리 기, 가로대 정비 관. 화요일날 제가 부산 가는데요. 부산에서 학생이 실장이거든요. 교수님, 저기 한 분이 같이 점심 식사 좀 하자는데요. 남자분인데요. 그래서 누군데? 오늘 강의실에 안 들어왔는데요. 그래? 강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볼 때 코드 맞는 사람이 없고 안 들어온 사람이니까 오케이 식사하자. 딱 갔더니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가지고 말은 저 사람 시키고 독서를 자습하는 사람. 야 네가 말이라. 와가지고 식사했는데 그분들 한 얘기가 교수님 있잖아요. 뭐가 고민이니까 암기하라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뭐가 고민이니까 근데 암기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뭘 했는데요? 기, 수, 환, 관, 혼용 그랬는데 기가 엉뚱한 말로 나 뭐라고? 자가계량, 스스로계량. 아까 또 뭐가 나왔어요? 현지계량.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교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미치겠다는 얘기요. 실제 시험,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이 많잖아요. 예상 문제는 그런 지문들이 떠도는데 실제 시험에는 절대 그런 지문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예상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그런 지문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라고? 기출문제. 예상 문제는 같이 풀고 선생들하고 잘못됐으면 우리가 수정하고 치우고 안 보면 그만이니까 혼자 풀게 되면 죽으라고 다 해야 되잖아요. 밴드에 글 올라왔죠.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같이 문제 강의를 봐야 됩니까? 혼자 풀어야 됩니까? 아무도 답하는 게 제가 답해줬죠. 네 혼자 풀면 있잖아. 문제를 100% 암기하든가 100% 다 이해해야 된다. 근데 강의는 선생들하고 같이 풀면은 그것은 몰라도 답 찾는 방법은 배운다.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같이. 그래서 문제풀 같이 하는 게 거기에 있다고. 아 몰라도 아까 몰라도 답은 찾잖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 어떻게 찍는 방법도 배우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기수 환관 다 했는데요. 문제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공급한다. 교수님 이게 틀린 말입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공급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립니까 그게? 아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우리가 관, 환 이러고 암기했는데 여기까지만 암기했는데 이러고 씩씩하게 문제를 봤더니 관리처분계에서 주택 부대복리 O 그랬는데 답은 틀렸다 나오더라고. 왜 틀렸다고 나오냐고. 나 도대체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주택 부대복리가 아니고 건축물, 건축물. 다른 것은 주택 부대복리, 주택 부대복리 어피, 주택 부대복리 어피, 건축물, 주택 부대복리.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말만 믿고 관환 이것만 했는데 문제 안 풀리잖아요. 이제 다 틀리고. 이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것은 실제 시험에 그렇게 안 낸다니까. 이렇게 안 낸다니까. 예상 문제만 그렇게 내지. 예상 문제는 이런 걸로 함정쓰면 실제 시험에는 관리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이 한다에 할 수 있다.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내요. 그렇게. 그래서 공부를 2년, 3년, 4년, 한 4년쯤 가게 되면 이 강의하는 선생이 강의를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안다고. 기출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면 기출문제에 맞게끔 설명을 해준 것인지 지 마음대로 설명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 보고 아니요. 실제 시험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실제 시험에는 기, 수, 환, 관, 혼용 이렇게 말면 문제 풀려요. 환, 비는 볼 필요가 없어요. 환, 기, 관 이렇게만 하면 문제 풀리니까 믿고 그렇게만 암기하세요 이런 얘기요. D 가지고 예상 문제는 함정 쓰지만 실제 시험은 절대 D 가지고 이게 건축물인지 주택 부대 복리인지 그런 함정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게 되면
12페이지 박스에 어피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피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어피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어피가 있다 이게 중요가 아니고 어디서 얼마 이게 중요지. 준주가고 상업에서 얼마 100분의 30.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와 시공자인데 시행자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주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도 나오니까 이게 암기할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잊어먹하고 잊어먹하고 몇 번 하다 보면 돼요. 첫 번째,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뒷말 안 해서 시장 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자기는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해서 50% 초과출자법인 지정해서 단독을 하든가 걔들이 안 되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다. 포인트는 3분의 2 이상 과반수 이게 포인트야. 동의 받으려면 똑바로 받든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받지 말든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 또 50% 초과출자법인 지정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하게 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긴급이면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한다. 두 번째 재개발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감정 얘는 다 나오고요. 다 하고 공동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세 번째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니까 신탁하고 감정안만 나오지 마라.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다 나오면 돼요. 다섯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든가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주택공사 지정하면 돼요. 여섯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조합이 합니다. 공동할 때는 누가 나오지 말아요. 감정안만 안 나오면 돼요. 반대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왜 이거 썼냐 그러면 얘는 셋이 D가 있으니까 D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단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한다.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지정한다. 그 사유가 9가지 있는데 절대 암기라는 말은 안 한다. 문제가 나오면 암기 안 하고 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가 여름만 터득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풀면 되니까 어쨌거나 답만 찾아내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시행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은 자 딱 설명이요. 첫 번째 조합입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조합 있고 여기 시공지 있잖아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어떻게 한다? 총회에서 경정 입찰.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총회에서 정관. 두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규약. 세 번째 예입니다. 예하고 예는 법에 있지도 않아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할 때는 누가 시행자인데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인데 그러니까 너냐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누가 주민 대표나 토지 소유자가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시군자 선정한대. 얘들이 추천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을 추천한다. 그럼 시공자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요약지 114, 115페이지 맨 밑에 안 써져 있지만 뭐 하나 있어야 돼요. 시공자하고 계약 체결할 때 뭐도 쓴다? 기존 공사 철거 계약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공사가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계약도 같이 쓴다는 거. 그게 우리 시험에 2번 났으니까 그것도 넣어줘야죠. 이제 시공자하고 공사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계약도 같이 체결한다. 그렇게 좀 알아놓을까. 그 다음에 이제 조합까지 갑시다. 조합. 자,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 그럼 첫 번째 추진위원회. 핵심만 딱딱 짚고 첫 번째 글자 5개 5인 하나 만든 거 빨리 만든다. 과반동의 시장원수 승인. 그리고 박스 1번 중에죠.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함.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는 그대로 조합설립에 자동 동의가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나 동의 안 해. 반대 의사표시 동의 처리하면 돼요. 근데 도정법 처리는 항상 양쪽이요.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가 누구라고? 동의 상대방. 동의 상대방. 그리고 도정법 동의는 전부 다 누구한테 들어간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우수한테 간다. 그러니까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 우수 양쪽에다 처리 의사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장 우수는 받은 순간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 의사표시 왔다는 걸 통지한다. 동의 상대방이 나한테 받은 게 빨랐냐? 시장 우수가 통지할 때 빨랐냐? 빠른 때 효력 발생. 추진위 업무, 추진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비리방지에서 경쟁 입장.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계획성,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고 조합 설립 창립형 개최하고 초합 만든다. 암기 못해도 문제 다 풀립니다. 이것은 읽어만 보고 넘어가면 돼. 읽어만 보고. 3번은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청에 반드시 할 것. 2번 이해해야 돼요. 추진위가 행한 업무죠. 업무.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2번 조합 설립 밑에 필요가 없고 옆에 가가지고 1, 2, 3 이거 단수 남기죠.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으로서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그 말은 알린다 이런 뜻이요. 그럼 첫 번째 재개발 도시환경 숫자 4, 3, 2, 1 재건축, 주택단지, 동, 과반수 전체 4분의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니다. 4, 3, 3, 2 가로주택 10분의 8, 3분의 2 재수없으면 10분의 8이 5분 4를 바뀐다. 그 생각해놓고 분명히 바뀌어 이거. 그 다음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 방법인데 첫 번째 동의 방법은 도정법이 앞서간다 그랬어요. 다른 데 법은 동의할 때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한다는데 도정법 안 그래요. 뭐하고 찍고 뭐 찍고 지장, 사인,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해외 거주자나 법인이면 어쩔 수 없이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하고 동의자수 산정은 뭐라 한다? 무조건 1인. 혼자서 건물 100개 가져도 1명,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더해가지고 1명, 10명이 토지건물 하나 가져도 1명, 재건축도 어차피 혼자서 단독 10개, 공동 100개 가져도 1명, 7명 모여서 단독 하나, 공동 하나 가져도 1명, 좌우지가 무조건 1명. 3번 동의의제. 추진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내가 그 토지건물 내가 샀어요. 나도 그대로 동의한 걸로 봅니다. 4번은 지문결에서 나온 적이 없고 5번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소유자로 보고 개선해라. 동의 차례 좌우지가 전에는 신청 전 처리하는데 양쪽에 동의 상대방 또 누구한테? 시장으로서 받은 순간 동의 상대방에 보낸다. 동의 상대방이 내가 보내는 거 받은 때가 빨랐냐 시장으로서가 통보한 때가 빨랐냐 좌우지가 빠른 날 효력 발생. 3번은 의미 없고 지혜상은 패스고 옆에 3번 조합 설립 인가 등에 취소해가지고 1, 3 잡아 1, 3 2, 4는 실무입니다. 실무. 1번 시장으로서는 정비 예정적 정비계 지정이 해제되면 추진 승인 취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하에 끝맺음이 하이한다. 옛날에는 취소 요청인데 지금은 요청이 없어요. 무조건 예정적 해제 정비계 해제 그러면 취소 하이한다. 그러면 2번 뭐냐 그러면 추진위 승인 취소하려는데 추진위가 벌써 돈을 33억 썼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못 건지는 매몰비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해버리면 그래서 지자체가 보조해준다 이 얘기예요. 원주시에서 돈 줄 테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2번은 이제 3번은 뭐냐 그러면 추진 승인 취소 조합설립 인가 취소했으면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에 고시에서 알려야죠. 알리면 이제 조합이 돈을 갖다 57억 썼어요. 이거 못 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자체가 보조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실무지 이런 것은 1번, 3번은 시험이고 2번, 4번은 실무고 그 다음에 4번의 조합의 법인격 안 봐도 다 알아요. 조합은 법인입니다. 안 봐도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단지 뭐는 봐야 돼요? 정비사업 조합 문구 쓴다. 그것만 보고 이 법에 규정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따른다. 안 읽어도 알아요. 조합원은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거기서 먼저 자르고 거기까지가 한 문제 만드니까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 재개발 도시환경 동의하든가 말든가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면 대표하는 1인을 점을 본다. 다음만 알아서 읽어보시고 1번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소유했다. 조합은 몇 명? 1명 얘기입니다.
2번은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전부 다 집 하나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봤자 1세대는 다 묶어서 1명. 3번은 사고 친다고 사고. 얘기했죠. 200 받고 5천 물어준다고. 조합설립 인가 후 판단 잘해야 돼요. 3번이 완전 사람 잡는 거니까 수업 듣다 말고 와서 그 얘기 하다니까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내가 계약을 썼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수수 받았거든요. 얼마? 500 받았는데 큰데 돈번에 큰데 있잖아요. 자, 갑한테 자 계약을 썼어요. 언제 계약 썼어요? 5월 1일날 계약 썼어요. 언제 등기할 거예요? 5월 30일 등기할 거예요. 등기. 누구한테 팔았는데? 을한테 팔았는데 내가 중개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근데 있잖아요. 5월 27일 날 조합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럼 어쩐다고? 을이 갑의 지위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문제야. 을이 자 5월 1일 날 계약을 쓰고 5월 30일 날 잔금 치고 등기하기로 했는데 5월 27일 날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고. 그러면 을은 조합원이 되냐? 아 당연히 내가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팔아먹었지 이걸 갖다가. 그리고 얼마 받았지? 500 받았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사업시행 인가일 날 따라 현금 청산되면 얼마 샀는데 5억에 샀는데 현금 청산하면 3억도 못 받는다고. 그러면 2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1번 핸드폰 끈다. 이런 일이 터지면 1번 일단 핸드폰을 끈다. 2번 해외 도주한다. 3번 아무도 못 찾게 아프리카 간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 이거 조합원 지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때 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은 들어갔어요 이미. 언제 인가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중개해야 돼. 근다고 안 하면 안 되지. 돈 버려야지. 그럼 우리가 중개할 때 이거 중개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첫 번째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가장 먼저 무슨 점검을 해야 되냐고. 사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오케이. 얼마 받아줄까? 5억. 내가 더 받으면 네 마음대로 다 가지세요. 아싸. 나 5억 2천 받아야지. 2천 남겨야지. 5억 2천 남기고 얼마? 3억 물어줘야지. 재개발할 때 이 물건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할 거냐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오케이. 내가 팔긴 파는데 네 정비구역에 몇 개 가지고 있냐? 몇 개. 이걸 봐야 돼요. 너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냐? 아니면 서너 개 가지고 있냐?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조합원 지위 승계합니까? 못합니까? 이게 뒤로 가면 승계요. 그대로 나도 조합원이 되니까. 조합설립 인가 전에 사면 난 조합원이 된다고. 조합설립 인가 후 얘는 이거 뭐 여기 있잖아요. 팔아도 얘는 조합원 자격이 안 없어진다고 얘는. 내가 조합원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는 뭐라고 일단은 몇 개 있냐 물어보고 하나 있다. 아무 때나 여기 사든 여기 하나밖에 없다며. 네가 좀 이거 파는 순간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야. 파는 순간. 근데 여러 개 있다며. 그러면 따져야지. 그럼 따져가지고 이때 쓴다. 언제 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금 용석이 얘기했던 뭐라고? 특약을 쓰라고. 특약을. 항상 특약은 강행규정. 강행규정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어쩐다고? 우리 계약서가 우선한다. 법보다. 강행규정만 아니면. 그러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 앞전에 그런 얘기 했죠. 딱 써주고 받으면서 뭐라고. 뭐가? 등기보다 인가가 먼저 나오게 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 못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룰 수가.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조합원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가가 먼저 나오면 이 계약은 무효를 하고 반환한다. 말 안 한다. 무효면 당연히 원상폭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특약만 써놓으면 나는 그냥 500 받고 계속 그들이 있으면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계약서 쓰는 방법 그래서 배우라 그런 얘기했죠. 안 그러면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3번이 사람 잡기 딱 좋아요. 3번이. 조합설립 인가 후 한 사람으로부터 토지 건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가지고 여러 명이 소유하면 그래봤자 다 묶어서 조합원은 한 명. 나중에 집 하나 주겠다 지금 이런 취지. 2번 조합원의 지위 양도입니다. 기억 간단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후 얼마든지 양수됩니다. 근데 니은 신경 써야죠. 특이 가지고 생겼죠. 서울 생겼죠. 하도 특이 설치니까. 특이 가지고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양수하면 뭐가 안 된다? 조합은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상속이나 이혼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 4명한테 사세요. 그러니까 합격 후에는 우리는 합격 후에 원칙 알고 있으면 절대 돈 못 버려요. 예외하려 돼, 예외. 남들보다도 우리는 한다니까. 어쩐다, 야, 네 주소 어디로 옮겨? 행성으로 옮겨. 그러면 된다니까.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갈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전원이 해외이주 2년 이상 해외처럼. 그리고 경공매. 그거 말고 미리 말하지만 뒤에 대령에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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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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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5년, 5년 숫자가 많이 있어요. 해봤자 안 되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안 배운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떨어졌다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반박하니까 배운 거 맞췄냐 배운 거 맞추면 된다고. 합격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된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말하면 안 돼요. 거긴 거 다 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럼 공부 못하고. 공부하다 말고 죽는다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합격만 하자고 그래요. 조합의 임무인데 조합장은 당연히 한 명이고 감사는 몇 명이요? 한 명에서 3명. 이사는 몇 명이요? 3명 이상.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데 5명 이상. 거기는 안 보이지만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3년 이내.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고 연임 됩니다. 연임.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라 돼 연임은 된다. 그 다음에 옆에 박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무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두 번째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는 소송이 있어서는 감사가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는 다른 조합에 임원직을 겸할 수가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쓱 보고 참고로 이 결격사유가 중개사법은 중요하거든요. 중개사법은 3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발법, 도정법은 2년이거든요. 2년. 그리고 벌금 105년. 그건 접어야지. 벌금 105년. 건축법 위반이 아니고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 이상 형성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밑에 보면 4번의 임원의 퇴임 포인트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고 총회는 알아서 읽어보시고 대위원회 100명 이상이면 도의한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들 수 있다. 도정법 100명 이상이면 둬야 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이내에서 100명 이상. 문제가 자 조합원이 900명입니다. 대의원 수는 몇 명일까요? 그러면 정답 90명 이상. 조합원이 1700명입니다. 대의원 수는 몇 명일까요? 100에서 170. 100에서 170. 그게 맞는 말이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에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고 나머지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자 대의원에는 삐리리 해가지고 이거 대행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아요? 대행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아요? 좌우지간 나오면 무조건 뭐다? 대행할 수 없다다. 없다. 대행할 수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이거를 빼고 대행할 수 있다니까. 개발법은 게임 환정에 개발법은 잘 나오고 5개니까 암기했죠. 개발적 수익 변경, 임원 선출, 환딩자성, 정관 변경, 합병 해산, 청산건축이 완료된 해산은 된다. 근데 도정법은 거기에다 7개를 더 붙여보라고. 자주 나오냐고. 어쩌다 지문 하나 나온다고. 어떻게 암기할 거냐고. 그래서 어쩐다고? 이걸로 가라. 이거 대행할 수 없다. 하나 나왔는데 모르겠으면 무조건 대행할 수 없다고 말이야. 없다. 그 다음에 4번 주민대표회도 있고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니까 또 문제 봅시다. 217페이지. 일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시행 방법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쫙 가가지고 멈추지 말고 맨 마지막 여기 가면 돼요. 여기 가서 마지막에 확 바꾸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의한다, 의할 수 있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은 여기 마지막까지 가야 돼. 다른 데는 대부분 중간에서 끝나게 다른 데는. 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함정이 있다. 그 생각하고.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기관에 기반시설 새로 설정을 확대하고 토용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기회하는 방법. 그쯤 끝내야 되는데 뒤에서 시행할 수 없다. 치사하게. 그 방법으로만 한다. 자꾸 이런 감정 쓴다고. 있다 그러면 맞죠. 2번 주거환경 개선 수용, 환지, 혼용할 수 있다. 좋아요.
재개발은 환지할 수 있다. 좋아요. 재건축은 환지할 수 없다지. 틀렸네. 5번 도시환경 관리처분 할 수 있다. 맞고요. 문제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정비사업. 주관시행 말로 합시다. 뭐는 조합이 안 된다. 네,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걔들은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남들은 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이렇게 찾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홀수만 갑니다. 5번 봅시다. 5번 정비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1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과반수고 수급가게 되면 누구만 안 나오면 된다? 신탁하고 감정만 나오지 마라. 조합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건설업자 등록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죠. 2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를 지정 시행할 때는 좌우지간 이 시행자의 동의는 전부 다 과반수 동의. 공동 과반수 시행도 과반수.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쫙 가가지고 시행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고 이것만큼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주택공사든가 시행할 수 없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들어갈 수가 없죠. 4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럼 4번은 패스지. 본 적 없으니까. 요약집은 있어요. 그래도 공부 안 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 5번 시장 군수는 천재지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을 붕괴하기 위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번에 틀었으니까? 3번에 틀었으니까. 그러면 4번 맞네.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 지문이 아니니까. 이 문제집에 있는 지문을 나온 대로 다 한다 그러면 또 평생 갑니다. 공부 평생. 합격할 만큼만 하죠. 그 다음입니다. 6번 문제 봅시다. 6번을 봐야 돼요. 6번은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시장공사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다시 도정법상 시장공사가 직접 정비사업 하라는 주거환경 개선 제외겠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제외. 지금 세 가지가 제외.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제외. 그러면 뭐라고? 지금 이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어떻게 찾냐고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찍을 거냐고. 그냥 아예 모르면은 5개 넣고 888 찍어야 되는데 사실 888 찍어가지고 5개 넣고 찍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3개 빼고 2개만 찍는다 그러면 쉬워요. 그것은 가능성이. 그러면 888 하더라도 좀 줄일 걸 줄여놓고 하자고.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줄이냐고 모르는데 그래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 문제가 시행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아니면 O를 찾으라고요? X를 찾으라고요? X지 X. X 한마디로 뭐 찾으라고요? X는 틀린 거 찾아. 틀린 거. 부드러우네 까칠하네? 까칠하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까칠하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1번 쓱 읽어보고 1번 까칠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2번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몇 개 있어요? 1개 있네. 1개. 3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 그럼 몇 번 찍어야 돼요? 5번 찍어야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도 5번 찍어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것은. 그래야 남보다 몇 개는 더 맞춰요. 몇 개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열의 9이다 그러면 5번이 답 됐어야 돼요. 이 문제 만든 사람은 2번을 답 만드는데 정상적이다 그러면 5번의 답을 줬어야 정상적 문제 자체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봐보라고. 왜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가. 기출문제 많이 보게 되면 답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최소한 2번하고 5번 중에 찍어야지 1, 3, 4를 찍으면 찍은 요령은 아예 없다는 얘기요. 평생 뭘 해야 된다? 실력으로. 근데 공법이 실력으로 되겠냐고. 눈치로 해야지. 눈치로. 이것은 눈치로 그렇게 찍어내야 돼요.
7번입니다. 사업 대행이다. 틀린 거. 1번. 정비사업 대행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다. 네, 소유자나 조합에 하다가 멈췄을 때 들어가는 게 대행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대행은 지문 하나 나와도 한 문제 절대 안 나와요. 2번. 정비사업 대행은 시장공사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하여금 대신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좋아요. 3번. 대행기간은 사업대행 결정 고시부터 대행 완료 고시까지. 그럼 모르겠어요, 그것은. 4번. 대행자는 자기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사업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5번.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사업 시행자의 기속된 대지 건축을 압류할 수 있다. 내가 공사를 대신해줬거든요. 얘를 내가 대신했으면 내가 돈 썼으면 얘가 돈 줘야지 얘가 안 주거든요. 그럼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얘한테 다 넘겨줘야 돼. 넘겨주기 전에 시행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권을 미리 압류해 놓는다고. 5번은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사업 대행 기간은 대행 결정 고시로서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다. 모르겠고. 4번. 대행자는 자기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자기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자, 소유자하고 조합이 시행하니까 시행자요. 얘들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중단이 된다든가 또는 얘들의 과반수가 요청, 과반수가 요청을 하게 되면 하다가 싸우다 멈춰버렸어요. 아니면 과반수 요청하게 되면 누가 나서가지고 시장 군수가 나서서 내가 한다. 본인이 주택공사 들어가라. 그러면 얘들이 뭡니까? 대행자예요. 대행자가 공사 끝나면 넘기거든요. 그러면 대행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대행자 이름, 자기 이름으로 누구 계산으로? 시행자 계산으로. 무슨 얘기냐? 공사는 내 이름을 하지만 시행자 계산이다. 돈은 누가 낸다? 네가 낸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4번 봐봐요. 대행자는 자기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2번은 밋밋한데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는가 해설 봐봐요. 좀 치사하죠? 대행 결정 고시 다음 날부터 그래서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 문제 나오면 어쩔 수가 없죠. 함정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지문 3개 떴으니까 당분간 한 문제 절대 못 내요. 당분간 여기까지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된다. 과반 요청하면 얘도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푼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9번. 재건축 안전진단 옳은 것은 1번. 재건축 정비 예정역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래할 때 예정견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소는 진단 실시해야 된다. 완전 두리뭉실이네. 틀렸다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패스. 2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소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맞죠? 3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건축 시행령의 결정 누가 한다? 시장원수. 4번. 진단 비용 누가 낸다? 시장원수. 5번. 진단 요청에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요청할 때는 10분의 1 동의. 요청할 때는 10분의 1 동의 필요하죠. 1번 봅시다. 재건축 사업 예정교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래한 때는 거기서 뭐가 들어가죠? 시장원수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요. 그까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예정을 소지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10분의 1 이상의 진단 실시 요청하면 그 두 번째 지금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놓고 이거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X 보지 말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틀리게는 안 되니까. 그럼 1번 X표 쫙 쳐놓고 안 보면 그만이요. 자, 11번 갑니다. 11번 안전진단이다. 틀린 것은 1번. 시장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는 진단기관에 진단 결과보고서 적성 여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있습니다.
2번 이건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2번 시장군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에서 결정 내용과 진단을 제출해야 된다. 결정을 했으면 지체 없이 잘 들으세요. 공법에서 지체 없이가 함정 쓸 수 있는 데는 원래 함정 안 쓰거든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어디가 하나 있냐 그러면 환지 등기 며칠 뒤에 한다. 환지점 공고하고 14일. 이전 등기는 이전 고시하고 며칠 뒤에 한다.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가 14일로 바뀌어. 그거 말고 다른 데서 함정 쓰면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기출문제 다 뒤져보라고. 공법이 지체 없이 함정 쓴 적이 있냐고. 딱 거기만 함정 써요. 환지 등기 신청 기간하고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은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비교 문제 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함정 써놔요. 그럼 그쯤 가면 이 요약집에도 비교가 다 나와요. 두 개는 비교하라고. 그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지체 없이 써가지고 틀렸다. 이런 데서 지체를 의심한다. 의심한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데서 의심하면은 그러니까 지체 없이 중개사법 시간에 의심하고 공법에는 의심하고. 그러니까 공법은 큰 법이요. 큰 법. 이 내용들 전부 다 크게 지나가지 짜질짜질하게 안 해요. 공법은. 지체 없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장군수가 정비계 수입 재건축 결정했으면 시도한테 보고 제출합니까? 이거를 봐야지. 시도한테 줍니까? 국장한테 줍니까? 시도한테. 그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지체 없이는 맞든가 말든가. 3번 진단 결과보다 제출받은 시도는 필요하면 공단, 연구원에다가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4번 국장은 시도에게 시장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시도를 하여금 적정성 검토 요청할 수 있지요. 5번 시도는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재건축 시행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시도가 직접 하면 안 되지. 하라고 시군구한테 요청하면 시군구가 취소를 합니다. 5번은 틀렸네요. 13번입니다. 시공자 선정 틀린 거. 1번 토유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경쟁입찰. 토유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합니다. 경쟁입찰 걸지 말고 규약. 사업시행 인가받고 규약. 2번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대표회가 경쟁입찰 방법보다 추천한다 시공자 선정해야죠. 3번 주민대표회가 시공자 추천할 때는 그 경쟁입찰이 일반경제, 제한경제, 지명경쟁 세 가지가 있는데 또 나올 일 없어요. 4번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가인 정을 받다 시공자 선정. 자, 조합은 언제? 조합설 인가 받고 어떻게? 총회에서 경쟁입찰. 100명 이하면 총회에서 정관.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획 체결 때 기존금을 철거 공사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합입니다. 1번 추진위원회 틀린 것은. 자, 1번 조합을 설립을 할 경우 정비계획 지정 고시 후 추진을 구성해야 되나 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있죠. 가로주택.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생각하고 가로주택이 있었지 그러면 맞아요. 2번 추진위가 정비사업 점자 선정할 경우는 시장 군수 추진위 승인을 얻은 후 추진위가 수의계약은 아니지. 비리방지, 경쟁, 입찰로 가야죠. 3번 추진위는 조합설 인가 신청 전 창립증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됩니다. 4번 추진위 동의자는 그 말도 줄이네 이제.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설에 동의할 봅니다. 5번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그대로 포괄 승계합니다. 3번입니다. 조합 설립 옳은 거. 1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할 때 토지소유자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시장우수 인가 맞네요. 이 지금 도정법은 자 다시 봐. 2번 재개발 도시환경 추진위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 1 이게 도정법이고 개발법은 뭐 보라고요? 개발법은? 아니 3분의 2, 2분의 1 다 알지 뭘 보라고? 와를 보라고 와를 문제를 볼 때 개발법은 와 이걸 보고 도정법은 그걸로 함정 안 써요.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숫자를 보고
그러니까 재개발 도시 환경은 4, 3, 2, 1 틀렸잖아요. 그럼 너는 X고. 3번 재건축 추진 조합설립은 주택단지 아닌 안. 그러면 각통 얼마요? 과반수. 그리고 전체 4분의 3, 4분의 3. 거기도 틀렸습니다. 4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되는 재건축이다. 그러면 4, 3, 3, 2죠. 3, 2. 얘도 틀렸네요. 5번 시정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된 조합을 반드시 설립한다? 그건 아니지. 도시 환경을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 안 할 수도 있다. X. 옳은 건 결론은 1번이었네. 또 5번 봅시다. 추진이 조합 틀린 거 1번. 조합을 설립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가로 건너뛰고 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 소유자 과반 동의 시장으로서 승인. 자 1번은 3개 딱 맞았네요. 2번 추진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가업자 선정한다. X. 뭐가 X요? 수의계획이 아니고 경쟁입장. 운영규정이 아니고 이런 거 함정 쓰면 아침에 문제 풀어봤죠? 이 지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왜 그 지문이 없으니까? 처음에 나왔던 기출지문이니까. 운영규정이 아니고 국장이 정하는. 그게 함정이 두 군데 있다고, 두 군데. 국장이 정하는, 그러면서 뒤에는 경쟁입장. 3번 추진위원회는 추진이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추진이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는 조합이 포괄성계.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4번 조합장 이의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 누가? 감사가 대표하고. 5번 임원이 금지단자에 해당하면 선임 당시 해당된 자였으면 나중이라도 판명이 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되는 관련 행위는 효력이 잃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이 인가 후 정비사의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재건축입니다. 1번 투기관리구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이네요. 매매로 건물 토지 양도되면 양수인은 조합원지 그대로 받습니다. 투기과열주가 아니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지위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재건축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재건축이 투기과열주가 이 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만 없으면 뭐든지 다 돼요.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1번은 투기과열주가 아니니까 뭐든지 다 되지 그러면. 2번 투기과열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매매로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 조합이 될 수 없지요. 3번 투기과열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상속이원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지요. 틀렸네. 4번 세대형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형 모두가 해당 사업계 위치하지 않는 도시로 이전할 때 그 양도로부터 건물 토지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설립 인가 후 정비사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기 취득 거점자에게 현금 청산하여야 한다. 9번입니다. 추진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 시험장 가서 눈앞에 캄캄한 이지 말고 읽어봤지 암기 안 했잖아요. 암기를 푸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끝나고 빨리 돌고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순서대로 풀면 떨어진다는 거. 문제가 우리 문제는 공법이든 민법이든 순서대로 풀면 떨어져. 건너뛰어 내 할 수 있는 것만. 추진이가 아닌 거 건너뛰고 핑 돌고 다시 와요. 다시. 자, 조합장관에 조합 만든다. 그래? 조합 만들어보고 창립총회는 그럼 반드시 해야지. 사업 시행계획서 만든다? 계략적으로 계획서 만든다? 그래? 모르겠다는 얘기야 지금.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다? 동의는 받아야지. 그 다음에 조합원별 분담이 결정한다? 그러면 씩 웃어야지. 야, 조합이 없는데 누가 조합원인지 어떻게 하냐고. 조합원별 분담 내용은 뭐 해야 되고 조합 정관에다 총회를 해가지고 정관에다가 정해야 될 성질이지 이거는 추진이가 할 성질이 아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추진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 말 쓰지 조합은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추진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엉터리죠. 자, 11번입니다. 11번. 재개발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자 수는 몇 명이냐? 재개발입니다.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D가 주택을 가졌다. 그러면 토지는 3명 갖고 주택은 1명 가졌는데 재개발은
토지만, 건물만 가져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얘는 2명이네. 두 번째, 세 필지 나대를 단독 소유했다. 혼자서 100개 가져도 1명이다. 세 번째, 한 필의 나대를 단독 소유한 F와 거기 있는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소유자하고 더해서 무조건 1명이다. 그럼 1명. 총 4명. 13번입니다. 재개발 조합 틀린 거. 1번. 토지 소유권이 수인 공여서 걸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 2번. 이이사가 자기를 조합과 계약은 감사가 대표. 3번. 임원은 같은 목적, 다른 조합의 임원 할 수가 없지요. 4번. 퇴임 전에 관련행위 효력 잃지 않고. 5번. 조합 이사는 대위원이 안 돼요. 대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장. 조합장은 되고 이사 감사는 안 된다. 15번입니다. 조합 옳은 거 1번.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등기해야 성립하고 주택조합은 그건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주택조합은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조합은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 말 안 하잖아요. 걔는 법인이 아니에요.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법에서 써놨어요. 법인이다 이렇게. 민법 시간에 권리 주체, 인, 자연인, 법인 해가지고 법인의 성립식이 뭐 할 때? 등기한대. 그러니까 등기한대. 그래서 1번은 엉터리고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3번 재건축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없죠. 그것은 도시환경이지. 4번 가로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맞죠. 5번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 퇴임 전의 관행이 효력 잃지 않는다. 뭐 그 정도는 가볍게 풀어야 돼요. 17번입니다. 조합 옳은 거 1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소유자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만자 빼면 네 설립하여야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틀렸다 이러고 나왔는데 왜 그러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질문이요.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면 조합에는 이사 몇 명? 3명 이상.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 3번 재건축 추진이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된 정비계에서 조합 설립할 때 아닌 지역 안에 4, 3, 3, 2 틀렸죠. 4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지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 모르지 그것은. 그럼 모르겠고. 5번 임원의 임기 중 결의된 조합장을 보고 설립할 수 없다. 자 1번 X, 2번 X, 3번 X, 4번 몰라, 5번 몰라. 문제가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건데 4번은 100번 봐도 몰라. 5번도 어차피 모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함정도 함정이지만 함정도 함정 이것은 대의회는 총회 권한 중 이거 나오면 대행할 수 있다로 가라고 없다로 가라고. 없다로 가라니까 없다로. 무조건 없다로 가라니까. 열에 9은 없다가 맞으니까. 어쩌고 이거. 4번은 숫자니까 까칠이 있으니까 도대체 모르겠고 5번 막 없다 그러면 5번 찍어야지 그러면. 믿어야지 방법 없어요. 믿어야 돼요.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믿어야 한다.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4번 지문이 또 나올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을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만 풀면 된답니다. 19번입니다. 가를 때 정비사업 옳은 거. 1번 광희시 군수는 정비계를 수립해서 정비육 진행한다. 이렇게 문제 풀다가 있잖아요. 머리를 갖다 막 이러고 대고 문제 풀다가 안 풀릴 때로 한번 들어봐요. 고개를 들어보고 멀리 생각해. 멀리. 그러면 이런 문제가 풀려요. 너무 좁게 생각하면 좀 멀리 생각해 보면은 멀리 광역시 군수가 정비계를 수립해서 정비계 지정한다. 문제는 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사는데 정비계 왜 나가? 그럼 틀렸지 그러면. 1번 X.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계획 지정고시 후 조합 설립에 추진 구성한다. 가로주택인데 X.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에 있는 기존 단독회수 공동세수 합이 얼마 이상? 20 이상. 4번 가로객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 기준 2분의 완화.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네. 5번 사업 시행자는 가로구에 있는 단독호수 공동세수 합한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그럼 맞지. 그럼 4번 네 틀렸네 그러면. 왜 틀렸대요? 몰라요. 1, 2, 3, 4, 1, 2, 3, 5는 맞아요. 4번은 틀려요. 또 나올 일도 없어요. 그런 질문은. 자, 시행계획은 잠시 쉬고 합시다.